안녕하세요 여러분, 덕후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 렌트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났던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였고, 처음에는 100대형 과실이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사고와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가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고 났을 경우에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는 렌트카 회사에 전화하면 사고 접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진행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또 그렇게 유도리 있게 뭐 알아서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렌트카 회사 내 틀에 갇혀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답답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완벽한 100대형 과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들끼리 과실 비율을 정했었는데요, 우선 제가 이용하고 있는 롯데렌트카에서는 KB 보험을 보내주셨고, 상대방은 이제 삼성화재에서 현장 출동을 왔습니다. 거기서 흘러가는 내용은 일반 개인 사고와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대물 접수는 대물 접수, 대인 접수는 대인 접수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저는 과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개인과 똑같이 사고 접수를 하고, 입원하실 분들은 입원하시고, 대물 접수하실 분들은 대물 접수하고 나서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키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디샵이 정해져 있고 렌트카도 협력업체가 지역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롯데렌트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남, 웬만해서는 성남 바디샵으로 입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부품도 없고 입고 자체를 몇 개월 뒤에 하라고 자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2번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날 때마다 입고는 가능하지만 수리가 안 된다, 뭐 입고가 되더라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첫 번째 사고 때는 FMK 서비스 센터를 제가 직접 섭외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서초 HK 모터스, 거기도 제가 알아봐서 성남 센터에는 부품 재고가 없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받고 서초 HK 모터스에 문의를 하니까 다행히 2주 안에 부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롯데렌트카 담당자가 다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는데, 이건 담당자 재량인 것 같습니다. 제 담당자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 착하신 분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고와 다르게 렌트카 직원이 중개 역할을 해준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장기 렌트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뭐 미수선 처리를 하시려고 하거나 뭐 자기가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한다거나 이거를 그냥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차량 소유는 장기 렌트카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사고가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랩핑, 휠, 그 외에 다른 튜닝을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오토 프렁크라든지 여러가지 튜닝 제품들은, 이 경우는 이제 렌트카 회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제가 사재로 튜닝을 한 거기 때문에 바디샵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출고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이제 내돈내산으로 튜닝한 제품들은 이제 내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 랩핑 같은 경우는 전체 랩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분만 수리가 들어가면 부분 랩핑을 해야 돼요. 전체 랩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부분만 랩핑지를 제거한 상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분 랩핑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랩핑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랩핑을 한 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랩핑지 색깔이 바래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랩핑지를 붙였을 때 전체적으로 색상이 불규칙하겠죠. 새로 붙인 랩핑지만 색이 짠짠하고 나머지는 색이 바래서 흐리멍텅할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엔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면 전체 랩핑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제가 사틴 메탈릭 그레이블루 컬러인데 컬러 필름지가 국내에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입고 예정도 없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3개월 4개월 동안 고민하고 골랐던 색상의 필름지인데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체 랩핑에 욕심이 1도 없어요. 그냥 그 랩핑지를 똑같이 구해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랩핑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부분 랩핑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랩핑을 하거나 미수선 처리를 하거나인데, 미수선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 랩핑 견적에서 100% 지원이 되지 않고 5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200만원이면은 100만원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원은 내 돈을 주고 랩핑을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와
회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상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수선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뭐 그 돈으로 랩핑지를 다 제거해서 원래 색상으로 타고 다니시던지 아니면 랩핑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랩핑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던 상황에서 한 번 더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 랩핑인데 저는 이 50%든 70%든 80%든 어쨌든 제가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제 돈을 들여서 다른 랩핑지로 또 바꾼다는 것 자체도 싫었고 필름이 안 들어와서 전체 랩핑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내 돈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별로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새로운 색상을 골라서 전체 랩핑을 맡기자 해서 지금 현재 차량이 출고돼서 랩핑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했던 색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또 다른 색상을 골라서 우선 랩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체 랩핑을 할 경우엔 그 결제를 보험사에서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일단 오토 프렁크는 멀쩡하고 휠인데요. 제가 서스펜션이랑 휠 커버를 튜닝을 한 상태고 활대 링크까지 이 세 가지가 바퀴에 튜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로 앞바퀴에 타격이 있어서 우선 순정 휠은 바디샵에서 교체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휠 커버랑 휠 얼라이먼트 이 부분을 점검을 이제 제가 따로 받아야 되는데 사제 튜닝이기 때문에 테슬라 서비스 센터 바디샵에서는 이게 점검이 안 된다고 해요. 토우 값만 조정을 했고 나머지 캐스터나 휠 얼라이먼트 값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점검 업체에 가서 점검 비용까지는 우선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휠 얼라이먼트가 손상이 가 있다 이러면 또 일이 복잡해지는데 멀쩡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휠 커버도 우선 구매 내역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보상이 되는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휠 커버를 알리 구매 대행을 통해서 4짝을 16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구매 단위가 한 짝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4짝으로 판매를 하는 걸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선 구매 내역을 보내달라, 심사를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구매 내역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량은 이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이럴 경우에 렌트카는 어떻게 하냐, 뭐 대부분 아실 텐데 장기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차량들이 뭐 대부분 내연기관차 아니면 아이오닉 5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요즘 고유가 시대고 테슬라를 타고 다니다가 다른 차량을 타고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너무나 잘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왜 사고를 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건 절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용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기차 렌트 해주는 렌트 회사인데 제가 아는 곳은 두 군데이고요. 첫 번째로는 전차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CH 렌트카입니다. 뭐 이거는 협찬도 아니니까 연락처는 동등하게 적어 놓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전 사고 때는 CH 렌트카에서 모델 Y를 렌트해서 타고 다녔고 지금은 전차를 이용해서 모델 X를 대차로 받아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델 X에 대한 영상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테슬라로 대차를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